자, 첫 번째. while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 공부해 볼게요. 자, while을 제가 뭐라 불렀어요? 네, 접속사다 이렇게 불렀죠? 이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래요? 원래 있던 문장 주절에다가 주인 되는 절에다가 뒤에 또 다른 문장 요거를 그냥 붙일 때 그냥 붙일 수 없죠. 접속사가 착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네, 접속사 while을 통해서 두 개 각각의 문장 하나로 접속을 시켜볼 겁니다. 근데 while의 의미도 아셔야겠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아마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앞에 어쩌고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보니까 둘이 노는 동안에 유리창을 깨먹은 상황이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 한번 문장으로 보도록 하죠. 1번에 보이네요. While he was playing outside. 컴마에서 끊어줄게요. 자, while이란 접속사가 이렇게 먼저 등장을 했죠. while, 동안에죠. He was playing outside. 그가 밖에서 노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가 밖에서 노는 그 동안에, 놀던 동안에. 여기 나왔네. 그는 깼습니다. The window, 창문을 깨버렸대요. 자, 구조 분석하시면 여기에 접속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이고요. 컴마 등장했죠. 그 다음에 또 주어 he가 보이고요. break이란 동사의 과거 시제 broke가 보입니다. 선생님 얘는 아까 선생님이 적어주신 문장과 다른데요. 자, 접속사가 두 문장을 이어줄 때는요. 두 가지 모습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앞에 원래 주인 되는 절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가운데 껴가지고 뒤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요 덩어리 요거 지금 추가로 붙은 애였잖아요. 얘를 앞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접으로 시작을 해서요. 접주어 동사 한 다음에 이때는 컴마가 거의 들어가요. 컴마 찍어주고 얘를 나중에 써주는 거죠. 주인 되는 주절을 뒤에 나중에 써주는 구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밑줄근 이 부분들이 바로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while 들어갔던 그 부사절. 네, 부사절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부사절이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둡니다. 원래 주인 되는 절은 누구죠? 얘가 원래 주인이 되는 절, 얘가 원래 주절인데요. 네, 주절의 뒤에다가 부사절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부사절이 먼저 나와서 주절이 뒤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대라고 기억을 할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 저 문장은 몇 번에 해당이 되죠? 네,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while이 먼저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 끊어주거나 혹은 while부터 컴마까지 큰 괄호를 쳐가지고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게 독해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밖에서 노는 동안에 그는 깼습니다. 윈도우를요. 이렇게 문장이 정리됐죠. 여기도 주어 동사, 저기도 주어 동사, 문장에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있는 복문이 됐네요. 자, 이때 while절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동안에란 뜻이니까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시간 부사절? while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봅니다. Are you going to visit the Great Wall? 너는 말이야, The Great Wall을 방문할 예정이니? 라는 뜻이잖아요. 네, The Great Wall,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을 방문할 예정이니? 여기는 주절이 먼저 왔어요. 그래 놓고 while이란 접속사가 등장을 했죠. 뭐뭐 하는 동안에잖아요. You are in China. 네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자, 지금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구조죠? 네, 1번의 구조로 접속사가 두 문장의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while 이하를 해석할 때 동안에로 해석해야 돼요. 절대 while을 앞 문장에 껴서 해석하지 않아요. 너는 방문할 거니 Great Wall의 동안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끊어주시고 넌 방문할 거니 의미 끝났고 while 뒤에 나오는 걸 네가 차이나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석을 연결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When I wasn't looking. 끊어줄게요. 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있죠. 1번 구조예요, 2번 구조예요. 네, 2번 구조죠. 자, when은 동안에란 해석이 아니라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요. 때. I wasn't looking. 내가 보고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끊어주시고 The baby spilled his milk. 아기가 우유를 엎질렀구나, 쏟았구나가 되는 거죠. 뭐 when 자리에 대신 여러분 while 넣어도 별 의미차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던 그 동안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죠. 뭐뭐 했을 때 하고 뭐 큰 의미차는 없죠.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절이 저 시간부사 절이 앞에 있는 경우 정리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도 한번 구조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1번 문장 뭐였어요?
1번 문장은 주절이 앞에 나오고 접속사가 가운데 껴서 뒤쪽에가 시간의 부사절이었고요. 2번 문장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라는 이 시간 부사절이 앞에 나오고 주절이 뒤에 있는 상황이었죠. 네, 이런 부사절들은 이렇게 묶어주면서 해석을 처리하는 거 항상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1번 I listen to the radio. 자, 1번 구조예요. 2번 구조예요. 네, 1번 구조죠. while 묶어줄게요. 나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while I'm cooking. 요리하는 동안에. 그 다음 2번 while절 끊어줄게요. While Harry was waiting in the lobby. 해리가 로비에서 기다리던 동안에 끊어주고 그는 read a magazine. 읽었습니다. 네, 과거 시제로 제가 읽었거든요. 네, 읽었다. 왜냐면은 해리가 기다렸던 동안도 과거 진행이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니까 뒤쪽도 과거 시제라고 봐주는 거죠. 자, 우리 while이란 표현 접속사다. 그렇구나.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구나. 확인 한 번 더 해봤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또 있어요. 뭐냐? while과 의미가 같은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는 뭐예요? 전치사라는 건 뒤에 뭐가 달라붙죠? 네, 명사가 달라붙죠. 전치사를 탁 쓰면 그 뒤에 명사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치사 중에서 during 얘가 while하고 뜻이 똑같아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죠. 다만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 자, 문장 구조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slept on the plane. 비행기에서 잤군요. 자, slept라는 건 sleep이란 동사의 과거 시제. 자, 끊어줄게요. during 뒤에 요거 볼까요? flight, 비행이라는 명사거든요. 그죠? 우리의 비행 동안에 이렇게 전치사 during이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 to Phoenix라는 동네로 비행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자, 이걸 우리가 during을 만약에 while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런 문장으로 문장을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요. 빵꾸를 뽕 뚫고 뒤에 명사가 보이는 상황. 그럴 때 A, while을 쓰겠니? 아니면 B, during을 쓰겠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명사가 보이면 전치사 during으로 가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좋습니다. 레슨 95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so that 붙어 있는 거 위하여 so 띄고 that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that 요거 했고요. 그 다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 다음에 in spite of, despite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부사절이 일단락이 끝난 상태예요. 그 레슨 95에서 뭘 공부하냐면요. 자, 이런 문장 상황 우리가 읽으면서 만날 때가 있을 거다. 자, 언제냐면요. cleaning his room 끊어줬고 He found some money. 무슨 얘기지? cleaning 청소하는 거야? 방을? 그래서 뭐 발견했나 봐, 돈을. 여러분이 해석할 땐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청소하다가 돈 발견했네. 연결시키면 의미는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과연 맞는가? 이건 정체가 뭐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실은 여기 얘가 주절입니다. 그는 발견했어요. money를요. 이게 원래 중심이 되는 주절이고요. 그 앞에 cleaning his room이라는 건 약간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체가 뭐냐?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분사구문. ing 그럼 여러분 현재 분사 떠오르시죠? 네, ing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딸려 있어요. 덩어리로 이 분사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들, 네, 구문. 분사구문 그런 의미인데요. 얘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었고요. 주어랑 동사가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주절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while he cleaned his room 이걸 다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돼? 그가 방을 청소하는 동안에 그죠? 그는 발견했어요. money를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좀 바쁘고 빨리 말하고 싶고 불필요한 표현은 좀 생략하고 싶고 우리 언어로 말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생략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가 청소를 하던 동안에 그는 발견해서 돈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청소하다가 그가 돈 발견했대. 이렇게 청소하다가 라고 이 긴 문장 그냥 방 청소하다가 라고 줄여 말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줄여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되게 정직하게 하는 거야.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 너무 좀 약간 뭐랄까요? 불필요한 정보가 있죠. 뭐 나는이란 말도 2번 들어가고 뭐 때문에란 말도 사실 우리 한국어로도 막 그렇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땐 논리적인 거를 막 강조하고 싶을 때나 쓰지. 일상 회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떻게 줄이죠? 배고파갖고 이러잖아. 그잖아요. 배고파갖고 나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많지 않나요? 네, 그래요. 나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보다는 배고파갖고 이렇게 줄여 말하는 방법. 그게 바로 분사구문인 거예요. 영어의 분사구문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 네,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줄여 말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줄여 말하면 상대방이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 말할 때도 약간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줄이냐면요. while절과 주절 둘 중에서 누굴 줄였죠? 저 while절을 줄였네요. 이 while절 뭔데요?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부사절하고 주절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던 이 긴 문장을 부사절 문장을 뭔가 줄여가지고 분사 구문이란 형태로 좀 더 짧게 말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의 역할입니다. 자, 줄이는 방법 간단하게 볼까요? 접속사 지워요. 지워버려. 안 써버려. 주어도 지워요. 왜요? 여기 똑같은 he가 있잖아요. 불필요하다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청소했다는 사실 중요하죠. 얘 남겨놓는데 동사가요. 그냥 문장에 댕그라니 있으면 안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를 여기다가 추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접속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사 모습에서 동사가 아닌 것으로 변신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ing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ing 붙여버리면 cleaned가 cleaning이 됩니다. 그러면 다 지웠고 cleaning his room 요것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leaning his room 방 청소를 한 이런 느낌. 그는 돈을 발견했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문 보도록 하죠. 자, if라는 부사절 지금 보이고 있죠. If Chris is busy 여기까지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건의 부사절이죠. 만약 크리스가 바쁘다면 이라는 해석이 되죠. 네, 그렇다면 she will b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크리스 남자친구가 바쁜지 확인해보고 남자친구가 바쁘다면 자기는 집에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 if절 안에 동사들을 눈여겨보시는데 여기 보세요. if절에 현재 시제 썼죠. 자, 근데 우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 이렇게 현재 시제가 있는 건 미래를 대신해서 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되죠. 크리스가 지금 바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바쁠 거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화하기 전에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따 저녁에 크리스가 바쁠까? 만약에 바쁘다면 뭐 크리스가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쁘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 will be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 is를 썼다는 거를 주목을 합니다. 자, 이때 요거가 우리 주절이죠. 네, 주절의 시제는요. 미래면은 그냥 미래 맞게 써주는 거죠. 만약에 남친이 바쁘다면 she will b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뭐 이 상황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쁘지 않다면 같이 dinner, 저녁 먹을 거야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영어로 if Chris isn't busy. 안 바쁘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She will have dinner with him. 자, 지금 보신 이 if절은 바로 부사절의 맥락 속에서 조건, 어떤 상황을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죠. 바쁜 상황일 땐 이러고 안 바쁜 상황일 땐 저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조건을 붙여보는 문장,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if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였다는 걸 주목을 해서요. 네, 미래 대신에 쓴 거라는 걸 눈여겨봐 주시고 이 문장의 해석은 바쁘다면 이렇게 하고 안 바쁘다면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if절의 상황은 바쁠 수도 있겠고 안 바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자, 이때 if절은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if절의 동사 현재 시제로 동사를 쓴 거 확인되죠? 그럴 때 이쪽이 주절이죠. 네, 이 주절은요. 미래면 미래에 걸맞게 쓰시고 또 필요한 조동사 뭐 can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 그냥 can의 원래 모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if를 뭐뭐 라면이라 해석을 해서
주어가 동사라면 그 다음에 주절로 넘어오셔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보죠. 여기까지가 조건부사절. 만약에 네가 stay up longer. 이때 stay up이라는 건 밤에 안 자고 깨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가 좀 더 오래 깨어 있는다면 이렇게 해석해 줄게요. 너는 내일 피곤할 거야. 자, if절의 시제, 현재 시제 썼다는 거 이거는 미래 대신 쓴 거죠. 앞으로 말이지 너 안 자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내일 피곤해질 거야. 주절의 시제는 미래를 원래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매기가 doesn't have time to finish the assignment. assignment은 숙제라고 해석해 볼게요. 매기라는 친구가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시간이 없다면 뭐 할 시간? 숙제를 끝날 시간이 없다면. 숙제를 끝낼 시간이죠. 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her.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세 번째, 여기는 주절이 앞에 있습니다. 네, 주절이 앞에 오고 부사절이 뒤에 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 잭과 폴라란 친구는 might not take a trip to Italy. 이탈리로 여행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might라는 건 여러분 과거로 쓴 거 아니거든요. 자, may도 might도 전부 다 약한 추측 정도로 쓰는 조동사들이죠.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만약에 they don't s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자, 앞으로 열심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안 모을 수도 있고 못 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못 모으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어.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don't save 이거 현재 시제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 모아야 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도 if절 아니라서 현재를 썼다. 네 번째, can we make a snowman?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우리 snowman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if it snows a lot, 눈이 많이 온다면. 자, it이라는 주어는 여러분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it으로 시작을 해서 눈이 올 때 it snows, 비가 오면 it rains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snows라는 표현 여러분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왜? 앞으로 눈이 많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건데 조건을 제시해 보는 건데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의 일이지만 if절 아니라서 미래 대신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눈이 많이 온다면 스노우맨 만들 수 있을까? 뭐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눈이 온다면 그러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if절 안에 시제에 주목해서 if 조건절의 해석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다음 관계사 넘어가죠. 자, 우리 뭐 배운다 그랬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배운다 그랬죠? 방금 정리했네요. 이제 뭐 차례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차례죠. 얘도 똑같아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대명사. 뒤에서 앞으로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 문장에 쓴다. 자, 첫 번째 문장은 He is the man. 그는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래요. 근데 she, 그녀가 saw, 봤어요. 그 남자를요. 어디서요? In the newspaper. 저 사람 신문에서 본 그 사람이네? 뭐 이런 상황이죠. 자, 두 개의 절을 연결할 때 우리 and로 연결하면 쉽죠. 그냥 그죠? 그는 어떤 남자입니다. 그 남자네요. 그리고 그녀는 봤어요. 그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신문에서 본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죠. 뒤에서 꾸미는 식으로. 자, 뒤에서 꾸미는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and하고 우리 지금 man을 꾸밀 거거든요. 뒷문장에도 이 man이 힘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되는 거죠. 합쳐지면서 문장에 man 앞으로 와주면서 관계대명사 who를 적어 넣어 봤어요. 자, and하고 이 힘하고 합쳐져서 who가 됐고요. 그럼 나머지 문장이 뒤에 와주죠. she, saw 한 다음에 뒤에는 힘은 없는 상황. 왜? 힘은 who로 변신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he is the man who she saw in the newspaper. 요런 문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who라는 관계에서는 뒤에 있던 목적어 자리에 있던 힘이란 얘가 man이잖아요. 얘가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지금 여러분 사람을 꾸미는 상황에서 who를 썼는데요. 사실 whom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네, who와 whom 둘 다 쓸 수 있고요. 이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요, 보세요. 주어 she 있고요. 동사 saw가 있는데 누가 없죠? 네,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죠. 왜죠? 목적어였던 힘이 변신해서
who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 네,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 쓸 때, 사물 쓸 때 나눠서 또 해야 됩니다. 사람에 누구를 쓴다 그랬어요? who도 쓰고 whom도 써요. 자, 사물을 꾸밀 때는 which입니다. 무조건 which고요. 사람, 사물 다 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that이라는 관계사는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생략도 가능합니다. 얘네 전부 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괜찮아요. 모두 생략. 그러니까 주격은 함부로 생략 안 했죠. 근데 목적격은 안 쓰고 그냥 뒷문장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Is there anyone? 누군가가 있나요? 자, anyone 꾸밀 거죠. 주어 I can help 동사죠. 자,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는 문장이죠. 내가 도울 수 있는 anyone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때 이 관계사 who나 whom, that 여기에 다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안 쓰고 그냥 Is there anyone I can help?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Summer is the season. 여름은 계절인데요. 자, 관계사가 꾸미고 있고요. Alice likes 한 다음에 목적어가 안 보이고 있죠. best는 목적어가 아니죠. 앨리스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자, 이 위치가 바로 뒤에 있던 목적어가 변신해서 된 관계대명사 되겠고요. season은 사물이니까 위치가 꾸몄어요. 대시 꾸며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summer is the season 생략하고 Alice likes bes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the letters that you wrote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 그럼 전체 문장이 주어 letters, 전체 문장 동사 were very long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 사이에 대시 있다고 치고 네가 썼던 편지 이렇게 꾸며주는 상황. 주어 있고 동사 있지만 wrote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고 있죠. 네, 이럴 때 우리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부른다. 사물이니까 사실 위치로 써도 괜찮아요. 그죠? 또 써도 괜찮고 지금처럼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럼 the letters you wrote 한 다음에 were very long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네 번째 문장, the person, 가로 열고, 네, Steve has interviewed, 닫아주시고, 그러면은 전체 문장 주어가 the person, 전체 문장 동사가 got hired, 고용됐다. 근데 어떤 person이야? That Steve 주어, has interviewed 동사, 목적어 빠져있는 문장이죠. Steve가 인터뷰를 했던 the person, 이런 상황이죠. 이 that은 who로 써도 괜찮고, whom으로 써도 괜찮고, 사람이니까요. 또 지금처럼 생략하고 안 써도 괜찮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우리 문장에서 만나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뭐가 숨었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독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lesson 102, 102회차네요. 많이 왔습니다. 두 문장 합치는 거 항상 관계대명사 만들 때 해보거든요. 해볼까요? Amy는 소녀예요. Amy is a girl. girl 이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요 문장이 꾸미듯이 해가지고 하나로 합칠 거거든요. 자, 그녀의 머리카락은 her hair is blonde. 금색인 거죠. 그죠? 금발인 소녀입니다. 금발인 소녀에게 꾸며주고 싶어요. 그럴 때 뒤에 있던 요 소유격, 네, her. 요게 지금 이 girl에 해당되는 게 뒷문장에 소유격으로 있는 거거든요. 얘가 변신합니다. 원래 두 문장 합칠 때 뭐 and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Amy is the girl and her hair is blonde 해도 괜찮지만 and와 her가 합쳐져서 하나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써주면 girl을 꾸며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her가 그대로 whose라는 관계대명사로 변신했죠. 자, 우리 뭘 기억하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뒷문장의 소유격이던 her가 이렇게 whose로 변신을 했죠. 자, her 뒤에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whose 뒤에도 이렇게 명사가 오는 모습 볼 수 있다. 각종 시험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빵꾸 뽕 여기에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whose는 언제 쓰는 거냐? 앞에도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뒤에도 바로 명사가 오면서 whose hair, her hair 이렇게 명사가 와주잖아요. 그렇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whose가 껴있다. 보통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whose란 아이가 쓰이는 문장 더 보도록 하죠. 자, whose라는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라서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whose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석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whose는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적용해 볼까요? Charles owns a dog. 찰스가 강아지 한 마리 있대요. 자, 가려시고 그 선행사의 이름은 선행사가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whose라는 건 그 강아지의 이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강아지의 이름이 is Charlie. 찰리인 강아지군요. 밑에도 해볼게요. I have friends. 난 친구들이 있어. whose 나왔어요. 가려시고 그 친구들의 lockers가 are messy. 엉망인. 우리 라커룸 사물함 있죠. 내 친구들 사물함은 엉망이야. 아마 이 whose는 원래 문장 their 였던 것이 이렇게 whose로 바뀌었겠다. 세 번째, the players. 어떤 선수들이 있는데요. whose부터 가려시고 players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닫아주면 whose nose Harry broke 이런 문장이 보이는데 이때 whose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의라고 해주면 되겠죠. their가 되겠어요. 그들의 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해리가 부러뜨렸네요. 해리가 그들의 코를 부러뜨렸던 그 선수들인 거죠. 그래서 Harry broke 이 문장 뒤에 원래는 Harry broke their noses. 원래 그런 문장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코뼈를 부러뜨렸던 또는 코를 부러뜨린 그 선수들, 그들이 is in the hospital.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whose가 나오면 선행사의 명사라고 연결해 본다. 사실 이 whose 더하기 명사는요. 앞에 문장에서 보세요. 뒤에 whose name이 뒷문장에 주어하고 있죠.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whose lockers 이게 뒷문장에 얘도 주어하고 있죠. 뒤에 동사 are 나오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 쪽 우리 해석이 좀 껄끄러웠잖아요. 약간 불편했잖아요. 왜 그러냐? whose knows란 덩어리가 뒷문장에 목적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리는 부러뜨렸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코를요. 그렇게 뒤에 목적어 덩어리로 있던 그 덩어리가 이렇게 관계사로 가운데 오다 보니까 해석할 때 뭔가 우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즉 whose 더하기 명사는 뒷문장에 주어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아까 해리가 부러뜨린 그 코처럼 뒷문장에 목적어로 쓸 수 있죠. 자, 아래 문장을 저와 같이 주어 덩어리로 쓰는 whose 명사인지 목적어 덩어리 whose 명사인지 보도록 할까요? 1번 The author, 그 작가 whose novel, 자, 그 작가의 소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죠? 선행사의 명사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작가의 소설은 sold the most this year까지 묶어주시면 sold가 팔리다가 되면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해석이 되죠. 올해 가장 많이 팔렸군요. 자, 지금 whose novel 이 덩어리는 뒤에 동사 sold가 나오니까 이 덩어리가 뭘로 사용됐다? 네, 주어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최고로 많이 팔렸던 그 소설의 작가는 the author is Ian Riley라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문장, is there any language? 어떤 언어가 있나요? language를 꾸며 whose 가려시고 whose grammar is similar to English 그랬어요. 자, 이 whose 어떻게 처리한다? 선행사의 명사 하면 되죠. 선행사가 language니까 그 언어의 문법이라고 연결돼요. 그 언어의 문법이 similar한 영어랑 유사한 그런 language가 있나요? 이런 문장이죠. 이때 whose grammar의 덩어리가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덩어리가 주어로 뒷문장에서 기능을 했다. 3번이죠. The woman 가려 열고요. whose bag I found 닫아주시면 그 여자가 나한테 thanked me 나한테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자, 이때 whose bag 그 여성의 가방 이렇게 선행사의 명사 그 여자의 가방이 이라고 했더니 좀 어색해. 내가 찾은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whose bag 덩어리는 뭐다? 뒤에 I가 주어고 found가 동사이기 때문에 whose bag은 목적어로 기능했다. 내가 그 여자의 가방을 찾았던 거죠. 그랬던 그 여성은 나한테 감사했다. 이렇게 whose bag 덩어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번째, Switzerland is a country. 스위스는 국가이다 이랬고요. 가려 열고 그 국가의 경관이 scenery. 지금 선행사가 country니까요. 선행사의 명사, 즉 그 국가의 경관이. 그래놓고 보니까 뒤에 주어가 나왔네. 그럼 이 whose scenery는 뭐다? 목적어 덩어리죠. 당신이 꼭 봐야 하는 뭐를? 그 국가의 경관을. 그러한 국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hose 더하기 명사 덩어리가 뒷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로 쓰는 문장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해봤죠. 자, 먼저 레슨 105고요. 네, 간접화법 해볼게요. 자, 현재 김 씨가 말을 해요. 야, 지나의 집은 되게 크다. Gina's house is huge.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로 김 씨가 말을 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서 진아의 집이 되게 컸다고 김 씨가 말했어. 이렇게 누가 한 말을 대신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때 있잖아요. 김 씨가 말했어. 영어로 김 said 해주면 되죠. 자, 그 뒤에 that을 연결해. 이 접속사 that을 연결해야 뒤에 있는 문장이 앞문장에 착 붙을 수가 있겠죠. That Gina's house 한 다음에 아까 is였던 게 변신해요. 왜요? 김 씨가 말했던 게 옛날 일이었잖아요. sai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과거의 동사가 등장한 경우 뒤에 나오는 대절의 동사가 한 단계 과거로 가는 모습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집은 it is huge, 크다? 라고 지금 말할 땐 is를 썼지만 야 걔네 그 집 되게 크다고 김 씨가 얘기했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할 때는 김 씨가 얘기했다는 요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is가 was로 변신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절은 여러분 혹시 무슨 절인지 아실까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형명절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부사절은 이유부사절 뭐 이런 거 있었고 because 이런 거 그죠? 형용사절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마지막 명사절이 바로 주목보 들어가는 절이었잖아요. 네. say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이 대절은 바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이 that을 우리 만나게 된 거고요. 대디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계속 등장할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닉이 지금 말해요. 난 미스터리 북 안 읽어. I don't read mystery books. 근데 닉이 그때 말했다. 걔는 그거 안 읽는다고 이렇게 닉 said를 앞에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Nick said that he don't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했다라고 과거에 있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이 don't도 didn't로 변신해 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요 문장도 있습니다. 지금 몰리가 말하는 거예요. 팀하고 애니 말이야 are taking a walk. 산책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시제 보이고 있네요. 근데 몰리가 옛날에 말했다 또는 어저께 말했다 걔네 둘이 산책하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said가 등장하죠. 몰리 said that 그러면 여기서 are 부분만 살짝쿵 과거로 were taking a walk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이슨이 말해요. 난 자고 있는 중이 아니야 지금. I'm not sleeping. 나 안 자는 중이야. 이거 지금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건데요. 야, 어제 나 걔랑 통화하는데 걔 자꾸 꾸벅꾸벅 조는 것 같던데 걔 그렇게 말하더라. 나 안 잔다고. 자, 제이슨이 말했어. said 들어갔죠. 이때는 대절 뒤에 I am not 이 부분이 I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he로 바뀌어야겠죠. 제이슨이 he니까요. 걔가 am not이 아니라 wasn'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나 U가 있을 때 그때만 이 I가 누군지에 맞게 변신해 주는 거 조금 조심해 주면 되겠죠. 자, 현재 완료 문장도 변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리포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 government has made a new law about education. 이런 문장 얘기했단 말이야. 정부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has made 보이시죠? 현재 완료 시제예요. 새 법을 만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자, 근데 이거를 리포터가 정부가 이런 거 만들었다고 말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해 보자. 그러면 the reporter said that 한 다음에 the government 한 다음에 다 써줘. 근데 has made가 과거로 had made로 하나씩 과거로 백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변신하면 돼요. 여기도요. 리타가 I haven't heard from Jeff in weeks. 몇 주 동안 in weeks 몇 주 동안 내가 소식을 못 들었다. 리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타가 그랬다고 말했어. 리타 said가 들어간 순간 haven't heard가 어떻게 변하면 되죠? 네, hadn't heard로 변하면 돼요. 자, 이때 리타가 I로 말을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변신했죠? 네, she로 변신해 주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said 뒤에 이 that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네,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이고요.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이요. 이렇게 지금 say란 동사 뒤에 큰 목적어 덩어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니하라는 것을 말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죠? 이런 상황일 때 that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is Miss Brown? 브라운 씨 어디 있어요? 이랬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한 다음에 that 안 써도 괜찮고 그냥 주어 동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he said she was almost here. 이렇게 와주는 겁니다.